네,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전통적인 강화학습 방법론인 Q테이블을 이용한 행동가치 함수 추정과 그 추정된 행동가치 함수를 기반으로 최적의 정책을 찾아서 플로전 레이크 환경을 해결하는 문제 상황을 살펴봤었는데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Q러닝 업데이트 공식인 이 공식, 어떤 경험을 수집하고 거기서 리워드 플러스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 곱하기 이제 다음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들 중에서 가장 Q가 큰 액션을 선택해서 Q값 곱하기 디스카운트 팩터 해서 이렇게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Q 테이블의 Q를 초기에 0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놨다가 스테이트별 Q 값을 이 공식으로 계속 경험을 수집하면서 업데이트하면은 충분히 업데이트 됐을 때 그 업데이트된 Q 값이 최적의 행동가치 함수 값과 유사해진다라는 원리였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Q테이블 방식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나 액션이 제한적인 그리드 월드 같은 데서는 수행할 수 있지만 실제 복잡한 문제에서는 이제 스테이트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나 액션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거나 또 이제 스테이트가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벽돌 깨기 게임 같은 거를 저희가 전통적인 Q테이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픽셀 한 칸만 달라져도 그게 이제 스테이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트가 무한해지고 무한한 스테이트에 대한 테이블을 모두 만들어서 갱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고 이렇게 이제 스테이트가 많거나 무한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과 큐러닝을 결합한 이제 딥큐 네트워크 기법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딥큐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그에 앞서 강의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딥러닝에 대한 내용은 선행 강의나 이제 사전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기초적인 딥러닝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딥러닝을 강화학습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혹시 딥러닝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선행 강의로 올려놓은 텐서플로 2.0으로 배우는 딥러닝 입문 강의를 먼저 수강해서 딥러닝 관련 지식을 이제 보강하고 딥러닝과 강화학습 연계 부분을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딥큐 네트워크에 대해 살펴보면은 이 딥큐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테이블 방식으로 처리를 하려면은 이제 스테이트 액션에 대한 모든 테이블을 만들고 그거의 값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경험이 수집될 때마다 갱신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딥큐 네트워크 같은 경우 이제 Q 값을 추정하는 거를 딥러닝 방식과 결합해서 저희가 이 테이블 방식을 만들어서 그걸로 Q를 갱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테이트를 이제 인풋으로 받으면은 그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액션 1, 액션 2 두 개가 있다라고 할 때 각각의 현재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이 액션 두 개에 대한 Q값 추정에 대한 예측값을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이제 잡아서 손실함수를 최적화하는 방향에서 그 손실함수 최적화의 목표가 이 스테이트에서 적절한 Q값 예측치가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값이 되도록 학습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스테이트의 액션 값에 대한 적절한 추정에 대한 정답이 있어야 되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저희가 학습을 시키는 거니까 손실함수에서 최적화 시점에 어떤 정답이라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정답으로 잡는 게 이제 저희가 Q러닝 업데이트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 이 Q값, 리워드 플러스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 곱하기 다음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Q 중에서 가장 큰 추정 Q값 해서 이 Q값이 이제 정답이라고 간주해서 민스퀘어드 에러 손실함수를 잡아서 저희가 이 뉴럴 네트워크, 이 DQN 네트워크가 프레딕션한 Q값이랑 이제 정답이라고 간주하는 Q값은 이 Q러닝 공식에 의해 계산된 Q값 이걸 이제 정답으로 간주해서 민스퀘어드 에러를 잡아서 이제 손실함수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 추정하는 Q값이 Q러닝 공식에 의해 예측된 Q값과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학습이 충분히 잘 되면은 어떤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QN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Q값이 Q러닝 업데이트 공식에 의해서 충분히 추정된 좋은 Q값으로 예측이 돼서 결국 이제 스테이트를 인풋으로 받으면은 그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에 대한 적절한 Q 예측값을 뉴럴 네트워크가 아웃풋으로 뱉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액션에 대한 Q값이 뭐 70이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액션에 대한 Q값이 20이면은 지금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의
Q값 추정에 기반해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가 훨씬 이제 Q값이 높기 때문에 더 좋은 액션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 자체를 그냥 하나의 어떤 인풋 벡터 값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테이트가 무한한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뉴럴 네트워크 인풋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스테이트 수의 제한에 관계없이 그냥 그 순수 해당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추정 Q값 예측이 돼서 저희가 이 스테이트 개수가 매우 많거나 무한한 경우에도 그거에 대한 어떤 범용적인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Q테이블 방식을 스테이트가 훨씬 많은 경우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 DQN 기법 같은 경우는 기존의 Q테이블 방식의 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 스테이트에 대한 추정 Q값들을 예측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민스퀘어드 에러를 이런 식으로 이제 Q값 갱신 공식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정답 Q값이라고 갱신 목표가 되는 게 이 Q러닝 업데이트 공식에 의한 Q값, 그리고 이건 뉴럴 네트워크가 프레딕션한 Q값에서 민스퀘어드 에러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Q러닝 공식에 의해서 갱신되는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Q값이 Q러닝 업데이트 공식에 의한 Q값과 유사해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충분히 많은 횟수로 학습을 시키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스테이트에 대한 적합한 Q값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